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의 북한 파병에 대해 지난 26일 이혜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국정원 발표 다음 날부터 전 세계적으로 살포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각종 영상이나 여름모자 치수 조작건이나 심지어 이미 포로가 된 우크라이나 말을 구사하는 북한군 포로 젠역 프리고진이라는 북한군 사령관 사진이나 이 모든 것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특히 영상과 관련해서는 전쟁 중인 우크라 매체조차도 검증할 수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민군 장교 출신 탈북자 희으 씨의 거칠지만 생생한 증언을 소개해두고자 한다. 인민군 우크라이나 파병 동영상은 가짜다. 이유는 첫째, 인민군은 외부에 나가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야, 가라 등의 반말은 하지 않는다. 둘째, 인민군은 군복, 내의, 신발 등 피복을 지급받을 때 앉아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나가서 받지 줄 서서 받지 않는다.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식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 최고 지도부가 국방성이 러시아 군인들의 지휘를 받도록 할까? 러시아 군인들이 군복, 군화 등 물자를 내주는 걸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는다. 장군님의 전사들에게 러시아 쫄병들이 지시를 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미군 지시를 받던 애들은 그렇거니 하겠지. 근데 북한 애들은 다른 인종, 다른 군대의 지시를 받아본 일이 없는 애들이야. 당연히 러시아 군인이 줄을 서라고 하면 저 땡땡은 뭐지? 이러는 거지. 그 다음엔 말을 듣지 않아. 북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탁 하고 치면 뭉치는 버릇이 있거든.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냐면 해외 노동자들의 경우 외국인들하고 싸우는 일들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단이다 보니까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도 알력이 있고 싸우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 외국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원수처럼 대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편을 든다는 거야. 상관 상급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은 군사복무의 기본입니다. 요건 김일성의 교시거든. 그런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 상관 상급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어긋나면 집행하지 않아도 돼. 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은 김정은이고 인민군 병사들의 지휘관은 엄연히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인민군 병사들에게 명령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 군인들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에서 임명한 군사지휘관들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쫄린스키가 내보낸 동영상은 가짜라는 거지. 그리고 북한이 러우전에 참전한다면 참전 명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참전할 거다. 이제 이 거대한 부끄러움 누구의 몫이냐? 한국도 북한 파병권으로 이제 본격적인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진입했다고 본다. 이제부터 싸움은 무엇보다 거대한 기득권이 된 언론과의 진실 싸움일지 모른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육군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우크라이나에 당장이라도 무기와 병력을 보낼 것 같던 윤석열 정권은 2-3일 전부터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김용현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말을 애둘러 바꿨다. 용병은 남한 정부가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무기와 병력을 보내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용병은 북한 주민 개인과 러시아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긴급안보회의에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고 하더니 둘 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는 북한군의 동향을 보면서 유연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윤석열 정권이 결정적으로 말을 바꾼 것은 신원식이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내용이다. 신원식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고 하면서 다음 단계는 이 병력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투에 투입되는 단계가 아니고 전투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국정원의 파병 정보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어서 신원식은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병력들이 수행하는 임무도 다양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실제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수도 있고 후방에서 작전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 후방에서 기지 경기를 한다든지 군수를 나르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신원식의 이런 발언은 아무 말 대잔치나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김용현, 신원식의 발언은 국정원이 발표한 정보와 매우 다르다. 국정원은 정확히 폭풍군단 4개 여단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다고 했다. 특수부대 요원을 불러다가 뒤에서 1인당 한 달에 $2,000씩 주고 후방에서 시덥지 않은 노가다 작업이나 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정도의 인력이라면 러시아 안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충분하게 구할 수 있다. 굳이 북한군의 특수부대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다. 국정원이 거짓 정보로 대국민 공작을 했다는 징후는 북한이 러시아에 80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800만 발을 일렬로 세우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800만 발의 포탄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나토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개당 $2,000이던 포탄 가격은 전쟁 발발 후 $8,500로 4배 이상 올랐다. 북한이 러시아에 싸게 주어서 $2,000라고 치자. 그럼 160억 달러치다. 북한이 절반으로 깎아줘도 80억 달러치의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상공유했다고 생각하는가? 23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27.7억 달러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보의 왜곡은 사실과 거짓을 적당하게 섞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과 신원식 그리고 국정원은 정보 공작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 신원식의 한미일안보실장 회담 이후 발표한 내용은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국정원을 이용한 정보 공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파병을 하려면 북한과 러시아 간 주둔지 지휘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작전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작전 책임 지역, 임무 수행 간 러시아의 전투 지원 부대와의 협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투 지원이란 직접 전투를 참가하는 부대를 지원하는 포병과 통신, 공병 등의 요소를 의미한다.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북한이 파병하려면 군수지원과 함께 의무지원부대까지 같이 가야 한다. 10,000명 정도의 전투병력을 파병하려면 그 뒤에 수만 명의 전투근무 지원부대가 뒤따라야 한다. 껍데기로 군생활을 했으니 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원식과 한기호가 주고받은 문자가 튀어나왔고 같은 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김민석 최고는 다음과 같이 포유했었지요. 이러한 국방위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논의를 하는 국방위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전면 공개하고 그리고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전체의 상황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방위에서 위원장께서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모든 질의를 중단하고 이 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시고 정회를 안 하면 우리는 전체 지금 이 상황에 국회 국방위원회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퇴장하고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위원장이 정리해야지 누가 정리해요? 조용히 하세요. 정리할 테니까. 지금 바로 정리해 주세요. 아니 내가 정리할 거예요. 지금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아니니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아니 정리하라고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말이야. 아니 의원이 지금 질의 차례가 와서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질의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질의할 때 안 할 때고 그거를 왜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자, 위원장이 그 정도 정리해 줘야죠. 국방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국방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위원장 들으세요. 위원장 들으세요. 위원장 북한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내 색점을 돌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마디나 했어요 안 했어요? 유탄도 하고 다 해. 위원장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색점을 돌려요. 쟁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색점을 돌리고 있잖아. 쟁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담당인 의원한테 발언 기회가 왔고 질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보고 왜 중지를 시켜라 말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당연하죠. 한길 의원이 질의할 때니까 국민 앞에 공개해야지. 뭐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자기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하든지. 끝나고 해요. 중요한 일은. 아니 중요하고 안 하고를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장은 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 민주당 국방위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 중진 의원이
국가안보실장과 나눈 메시지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협조를 구해 북괴군을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신종 북풍몰이입니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덮으려고 이제 전쟁 사주까지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장 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전쟁을 조장한 한기호 의원을 제명하고 대통령실은 신원식 안보실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국힘 국방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발언을 하지요.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과의 문제는 평생 군과 국토방위를 걱정하며 살아온 분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분노의 토로이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심정을 나눈 것이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자칭 보수 세력의 국방, 안보의식의 수준입니까? 이어 27일 김민석 최고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비상시기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민주 세력께 비상 경고를 울리고자 합니다. 첫째,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 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형법의 외환 유치 조항은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 유치를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한기호의 제안을 신원식이 검토하겠다는 사인 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주최한 계엄 음모 불법 집회 가담이 이미 확인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개첩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는 보고 의무 위반을 부인하고 거짓 답변한 위증죄를 범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됩니다.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정지도 시급합니다. 또한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 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 파악 조치를 강구하여 유엔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습니다.
둘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합니다.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 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 목적으로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 둡니다. 이 정권 안보 실세이자 공인된 친일 밀정 김태효의 고교 후배인 홍장원 대표단이 진짜 목적은 나토 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장원 1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국민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엄을 위해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의 심리전 김한술의 가짜 정보를 무조건 받아 국정원과 국힘 수구 언론이 바람을 넣어 대규모의 북한군 파병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폭격을 가해 안보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권 유지의 판돈으로 내건 대국민 인질극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진짜 안보와 진짜 국방은 국힘이 아닌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절대 반대, 평화가 최고의 안보.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